안녕하십니까. 포커스인 제주 12번째입니다.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고 태풍까지 불면서 민생은 비극이고 있지만 선거판은 연일 새로운 의혹과 뒷담화를 만들어내면서 내달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추석 민심을 조금이라도 더 잡아야만 선거 판세가 유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행보도 더 바빠지고 있습니다. 포커스인 제주 오늘은 추석 민심을 겨냥한 지역 정가의 움직임을 정리해보고 후반부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이후 또 위기를 맞고 있는 관광업계 실태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재미는 없지만 해야 되는 정치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철남 도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이신 부상일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한 달 전 방송에 다시 모시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켰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한 달 사이에 정치판이 워낙 요동을 쳐서 할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 대선 얘기는 뭐 다른 언론에서도 많이 하니까 지방선거 얘기를 제주 정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지도부를 새롭게 꾸렸습니다. 네. 정비리에 들어갔는데 허양진 전 제주대학교 총장을 도당위원장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신지요? 중간에 약간의 이제 잡음이 좀 있었죠. 예. 그래서 허양진 전 총장께서 도당위원장 권한대행이 되시는 것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당의 사무총장이 이제 산림과 조직을 총괄합니다. 아마 이제 사무총장께서 어떤 이제 보관이 있으셔서 그래서 이제 허양진 전 총장님을 저희 도당의 권한 대행으로 임명을 하시는 걸 추천을 하셨고 예. 당대표가 승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난달 7일이죠. 이주석 당대표가 제주를 방문했을 때 지난 7일인가요? 제주 도당이 사고당이긴 하지만 정비를 좀 서두르지 않겠다. 그런데 며칠 만에 이렇게 도당 인사 임명을 하고 했는데 이렇게 서두를 수밖에 없던 당내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혹시? 그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예. 아마 그 대통령 선거 1차 경선이 예. 한참 무르익어야 되는데 예. 제주 도당의 당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그런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사실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예. 그런 측면에서 서둘러서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지난달 7일에 방문하셨군요. 예. 제주시 의일선거구 당협위원장 네. 하셨죠? 예. 떨어지신 거군요. 떨어졌죠. 네네. 혹시 이 제주 도당 인선 결과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주변에서 어떤 당원들의 반발 이런 건 없습니까? 제가 굉장히 이제 그 주의 깊게 들을 수밖에 없었던 예. 지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허양진 권한대행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당시에 자문위원이 예.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게 송재호 민주당 의원의 이제 후원회장이셨고 그렇다면 과연 보수 정당을 표방하는 저희 당의 도당위원장 권한대행으로서 그 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어떤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사실은 그 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정권을 우리가 다시 탈환하느냐 그 가장 선방에서 좀 지휘를 하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정권을 우리가 다시 탈환하는 데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를 밝히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지적이 없죠. 입장 표명이 없었기 때문에 곧 이제 권한대행께서 하시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권 탈환이라고 하시는군요. 그렇죠. 예, 교체가 아니라. 자, 이렇게 새롭게 바뀐 국민의힘 제주당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당내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무섭다 아니면 긴장한다. 어떻습니까? 상대 당이라서 저희가 예. 크게 할 부분은 없는데요. 예. 일단은 저희가 볼 때는 직무정지 이후에 어떤 발전을 위한 잠시 멈춤이 아니었겠나. 그 이후에 빨리 수습되는 걸 보면서 역시 내공이 있는 당이 아니겠느냐로 생각이 들고 저희 입장에서도 건강한 상대역, 견제자 역할이 있어서 우리 당과 같이 해서 같이 발전하는 방향 또는 그런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심 도당 정비가 좀 늦어져야 되면 지방선거에 유리해진다고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저희는 당원 모집이라든지 경선 과정이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그 과정은 이미 지났다고 보입니다.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당원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네, 늘었습니다. 내년 도지사 출마 후보군들도 아주 치열하고 도의원들도 치열하게 당원 모집을 하고 있는데 10,000명 입당 기자회견도 했고요. 이렇게 당원 모집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갑자기인 것 같은데. 예, 우리 당의 당원 당부에 따라 가지고 도지사 선거라든지 도의원 선거에 당원이 어떤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도의원 같은 경우는 당원이 의견이 100% 예. 이 참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원 모집이 이 같은 시기에 많이 이루어지고요. 예. 또 대통령을 지지하는 각 진영에서 선거인단 모집과 관련해서 이렇게 모집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 예. 뭐 누구는 24,000명, 누구는 13,000명, 누구는 10,000명, 그 중에 3,000명은 어느 도의원 거 뭐 이런 소문들이 바닥에 나 있거든요. 황철남 의원께서도 당원 모집하고 계시죠? 예, 저도 예. 살짝 했습니다만 예. 경선 지역은 예. 아닙니다. 근데 그 중복된 예. 아마 인원이 예. 있을 거고요. 그 과정에서 전부 다 걸러지면 예. 뭐 이렇게 살짝 숫자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 대선 예비후보 1차 컷오프를 해서 11명을 8명으로 압축을 했습니다. 다행히 원희룡 전 지사가 포함이 된 것 같은데 네. 순위가 공개되지 않았는데 윤석열 후보나 홍준표 후보나 서로 내가 1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만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결과는 예상했던 것 예. 같습니다. 이렇게 다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저희 당이 이제 공을 들여서 영입을 한 그 뭐 장성민 전 의원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DJ의 적자다는 말을 들을 만큼 이 저희 당의 결하고 좀 다른 모습을 갖고 계셨다가 예. 저희 당으로 이제 영입이 되신 분이죠. 근데 이분도 이제 대통령 후보로서 예비 후보로서 당내 경선을 참여하셨는데 이분이 좀 8강에 들지 못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 당의 이제 변화된 모습의 척도 중에 하나로 충분히 이제 가치가 있는 그런 후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8강에 들지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가 볼 때는 뭐 우리 당의 경선 체제에 들어가서 예. 크게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4강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예. 뭐 당연히 예상했던 대로다. 예. 그리고 우리 지역의 원희룡 전 지사도 뭐 당연히 들어갈 것이야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4강에 이렇게 선정되는 거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희는 뭐 대응할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예. 원희룡 전 지사가 몇 위 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요? 예. 저는 뭐 4위, 5위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제가 인터넷 기사들 보니까 제목에 원희룡 전 지사 이름이 없이 나오는 기사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매일경제에는 이게 딱 4강에 나와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또 국민의힘이 다음 달 8일에 8명을 4명을 압축하는 2차 컷오프를 하는데 그동안에 TV토론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이제 원희룡 전 지사가 말씀을 잘 하시니까 강점을 좀 부각하면서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2차 컷오프 4명으로 줄이는 데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예, 저는 최근까지도 부정적이다. 예. 좀 힘들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 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어떤 캠프도 해체하고 여러 가지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보이는 거를 봐서 원희룡 지사가 4강 안에 들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저 판단하고 있습니다. 4등이나 5등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보고 지금 뭐 소위 말하는 뭐 윤석열을 포함한 빅3 그 이후에 한 자리가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당내 경선 과정에 2강이 있고 그다음에 3중이 있었거든요. 그 3중에 한 사람으로 이제 원희룡 전 지사가 평가가 되고 있는데 3중 중에 한 분이 우선은 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아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재현 전 원장님이 캠프도 해체하고 그러면 동력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2강 2중 체제가 더 이제 공고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측면에서 원희룡 전 지사께서 강점을 갖고 있는 TV 토론 그리고 이제 정책과 관련돼서도 준비를 꽤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책보다는 이름 알리기에 더 집중을 하는 과정이라서 정책이 좀 약간 약화돼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4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 입장에서 4강에 들어가길 기대하고 우리 도민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1차 슈퍼위크에서 이재명 후보가 51%로 과반수를 넘었고 그리고 그동안 호남권, 대구, 경북, 강원 4차례 지역 경선에서도 1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석 연휴 다음 주에 호남권, 이낙연 지사의 지지층이 많은 호남권에서 경선을 하고 또 호남 출신인 정세균 후보가 사퇴를 했거든요. 이게 경선 판도에 어떤 변화를 좀 가져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이제 뭐 다른 자리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 지금 이 질문을 받아서 제 예상은 별 차이 없을 것이다. 별 차이 없다. 그러니까 저는 호남 지역의 유권자분들의 성향이
결국은 될 수 있는 후보에게 밀어주고 예. 사표를 방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이젠 지역주의가 상당 부분 완화가 예. 되어 있죠. 실제로 민주당 정권이 탄생하는 과정에 김대중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영남 지역 출신이 호남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측면을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부상일 변호사님 예. 의견과 같습니다. 예. 지금 뭐 각종 여론조사에 나와 있는 추이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호남에서도 마찬가지 2차에 아주 중요한 선거지만 그거와 맞물려 가지고 별 차이, 뭐 약간의 어떤 차이는 있을 겁니다만은 대세론과 맞물려 가지고 지금과 나타나는 추이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에 제주에서 지역 예. 순회 경선하는데 제주에서도 그럼 이재명 경기지사가 1위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뭐 여론조사 상황하고 맞춰가지고 도민의 정서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있고 뭐 10월 1일 뭐 금방 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경선은 아주 보는 재미가 있어졌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지지율이 이제 6주, 7주째 계속 상승하면서 윤석열 후보를 뭐 앞서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 이 프로그램에 홍준표 후보가 출연했었거든요. 그래서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무야홍, 무조건 야당 후보는 홍준표 이게 현실이 될 거다 했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까지 당심은 홍준표 후보에게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국민 여론이 홍준표 지금 후보에게 훨씬 이제 편향돼 있다고 할 만큼 강하죠. 사실 그 우파 정치인 중에서 홍준표 전 대표처럼 그 팬덤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은 참 드물게 볼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선거 국면의 홍준표 파워가 분명히 대단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윤석열 후보 쪽이 지금 고소를 사주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사실 역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발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를 보여주면 다시 한번 윤석열 후보 쪽이 그 반등을 기대할 수 있고 그렇게 보면 4강이 들어간 이후에는 홍준표 전 대표의 이 상승세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뭐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검사 출신이신데 두 후보다 또 검사 선배라서 참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가 애매하겠습니다. 원래 홍준표 전 대표께서는 이제 저하고의 관계가 좀 굉장히 좀 돈독하죠. 윤석열 총장님하고는 좀 다르죠. 국민의힘 경선판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아주 재미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홍준표 의원의 어떤 잠재력 저는 지켜보고 있거든요. 지난 대선에서도 그게 엄청나게 민주당으로 쏠렸던 국정농단과 관련된 그런 상황에서도 저 알기로 한 24% 정도의 득표율을 보였거든요. 엄청나게 잠재력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사이다성 발언, 돌직구 발언을 통해서 20대 청년들의 어떤 호응을 얻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장점이 있고요. 아까 부산일 우리 의원님 얘기했던 그 윤석열 후보와의 어떤 아주 치열한 경쟁, 재밌게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경선 이벤트가 돼서 더 관심을 끌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네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정치권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에 손준성 검사를 통해서 범야권 후보를 고발하도록 사주를 했다는 의혹인데요. 지금 이게 윤석열의 작품이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개입을 했다. 그런 논란에 있었다가 최근에는 또 홍준표 후보도 관련이 있다. 그런데 추미애 의원이 손준성 검사가 현직 유지하도록 청와대하고 민주당에서 압력을 넣었다. 그래서 지금 당내 내용으로 지금 번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그 상상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현직 검사가 특정인, 그것도 이제 수사의 대상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을 고소하라고 사주를 해서 그러니까 고소의 의미가 고소를 하는 순간 그 사람이 피의자가 되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제도상.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수사하는데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을 때 고소를 사주했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큰 문제를 과연 이제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물이 했겠느냐. 그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 이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누가 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글쎄요. 저는
윤석열은 아니고. 실제로 고소를 사주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관계에서 나중에 제거될 거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고소를 사주한 것은 없고 그 뒤에 상황, 수사가 이루어진 상황은 그거와 전혀 별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뭐 저희가 볼 때는 일단 아직 뭐 증거가 예. 나와서 국민들이 판단하기에는 이릅니다만은 저희가 볼 때는 늘 그래왔던 어떤 관례적인 측면이 아닌가. 예. 아주 상황에 따라서 적게 또는 크게만 이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늘 어떻게 보면 좀 개입이 있어 왔다. 예. 저희 이렇게 판단하고요. 이 부분이 이번 기회에 있어서 좀 제대로 밝혀져서 예. 국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밝혀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뭐 공수처에서 알아서 하겠죠, 공수처에서. 예. 공수처보다 대검에서 할 가능성이 더 높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제주에서도 지금 각 특정 대선 후보별로 캠프가 꾸려지고 있고 지역 인사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먼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캠프에 어떤 인사들이 이렇게 나눠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일단은 이낙연 후보, 예. 이재명 후보 중심으로 좀 많이 뭉쳐져 있는 것 같고요. 저희 도원님들도 보면 이재명 후보 쪽에 좀 많이 예. 있습니다. 그리고 정세균 후보는 중간에 사퇴를 해서 예. 정세균 후보를 지지했던 한 4명의 도의원들은 아마 예. 이재명 쪽으로 갈 확률이 많고요. 예. 저희는 계속해서 원팀을 지향하고 예. 있어서 뭐 의원님을 통해서 당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떤 결정이 되면 예. 바로 원팀이 되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낙연 후보 측에서 뭐 1만인 지지 선언도 했습니다. 14명이죠. 예. 그래서 뭐 계속 뭐 같이 가기 위한 예. 지금까지는 건강한 예. 뭐 그런 모습으로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이낙연 지지 기자회견 하는 같은 날 이재명 지지자들도 기자회견 하려다가 연기하신 건 아시죠? 일부는, 예. 이렇게 그 도의원들도 지지하는 후보 각각 다른데 나중에 이 경선 과정이나 그 이후에 혹시 도당 내분으로 갈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럼? 저희는 그까지는 볼 수 없고요. 뭐 상당한 갈등은 있을 겁니다. 근데 벌써 같은 날 안에 있다는 것 자체도 최소한의 예의를 지켰다고 보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고 우리 10월 2일 이후 또는 그 마지막 서울 10월 11일 이후에 최종 후보가 되면 다시 원팀으로 갈수 원통으로 있다. 가기 위해서 예. 그런 활동을 보이겠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도 뭐 고위공직자 출신들이라든가 뭐 전 도당 지도부들이 캠프에 이렇게 합류하고 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좀 꾸려지고 있습니까? 우선은 뭐 대선 캠프가 명시적으로 꾸려진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홍준표 예. 후보 그리고 원희룡 지사 전 지사 예. 그리고 이제 윤석열 이렇게 이제 좀 보유 있게 꾸며진 데는 그렇게 있는 것 같고요. 의외로 이제 유승민 후보 쪽도 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른 후보분들 중에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이쪽도 움직임이 있긴 있는데 요새 좀 많이 좀 줄어든 것 같고. 근데 그 당내 인사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당협위원장들이 선거를 이렇게 주도하게 됐는데 지금 이 제주도당 같은 경우는 뭐 신임 당협위원장들이 이제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움직임을 갖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도당을 정비해야 되는 상황에서 각 후보 캠프별로 이렇게 분산돼 버리면 도당이 힘을 더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런 측면이 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그 체제를 변화를 시킨다는 것이 선거 국면에서 변화를 시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리스크를 안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총장 우리 당 중앙당의 사무총장께서 뭐 보관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주에서 뭐 내년 대선도 있지만은 지방선거에 더 관심이, 특히 도지사선거에 더 관심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후보군이 너무 많아서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후보마다 아주 치열하게 지금 당원 모집을 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는 대선 후보를 위해서 모집한다 그러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내년 도지사 경선을 미리 준비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뭐 똑같은 측면의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뭐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이렇게 봐도 되고요. 저희는 뭐 국회의원 3분이 다 후보군에 일단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도의원 중엔 김태석 부장님이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식화했고요. 박원철 의원님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홍명환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가장 도민의 마음을 얻는 분이 되지 않을까. 예. 그 당원 모집의 결과가 최종 결과는 분명히 아니다. 예. 도민이 마음을 얻는 분이 예. 최종 후보가 될 거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 3명이 다 지금 후보군으로 예. 거론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성건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캠프의 공동 상황실장으로 들어가 있고 오영훈 후보는 오영훈 의원은 이낙연 후보의 최측근으로 분류가 되고 해서 국회의원들마다 지금 지지하는 후보가 다 나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도지사 후보가 경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대선 주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전략 공천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뭐 일부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뭐 저희 당 입장에서도 최소한의 당원 당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의미를 둬서 해석을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위성군 의원은 처음에는 정세균 의원님을 지지하다가 이제 이재명 의원 쪽으로 일단 좀 옮겨왔고요. 우리는 일단 국회의원들이 앞에 서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아까 금방 지적했던 이런 부분이 분명히 여러 가지 여론이나 얘기는 있을 겁니다만 최소한의 어떤 질서를 가져서 후보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지켜보면 아주 예쁘게 만들어내겠습니다. 예. 여론조사에서 한 1위하고 2위 차이가 한 20% 정도 나게 되면 전략 공천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럴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대선이 먼저이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관련된 얘기는 중앙당이라든지 우리 도당 입장에서 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대선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예. 뭐 아까 몇몇 도의원들의 도지사 출마 뭐 의사를 이렇게 밝히셨는데, 근데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실제 내년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이름을 얹어놔야 행정시장을 하든지 아니면 혹시 있을지 모를 도지사 보궐선거 출마하는 유리하다 봐서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김태섭 의장님 같은 경우는 당원 모집을 상당히 많이 하면서 이렇게 완주하겠다는 뜻이 아주 강하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박원철 의원하고 김태섭 의장은 두 분은 단일로 할 확률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시는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홍명한 의원은 개인적으로 좀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이라서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이고 끝까지 갈 겁니다. 끝까지 가고 뭐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본인들이 역할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사실 두드러진 도지사 후보군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원희룡 전 지사 때처럼 중앙당에서 유명인사, 저명인사를 전략공천에서 내려보낼 가능성은 없습니까? 뭐 우선은 그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제가 알고 있는 유명인사, 저명인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아까 우리 민주당 쪽의 그 상황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내년 대선에서 저희 당이 만약에 정권을 다시 찾아왔다. 그러면 현직 국회의원은 아무도 안 나올 거라고 전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민주당의 여러 이 도지사 후보들이 지금 도민들한테 많이 각인되는 이유는 그분들이 현역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선에서 그 결과가 본인들에게 유불리한 것을 따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출마하겠다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결과를 또 갑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승리를 했다. 그러면 원래 그 현역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곳이 아닌 경우에는 이런 정치적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 대통령 선거를 이겼을 때 하고 졌을 때를 염두에 두면 졌을 때는 현역 의원이 아닌 경우 나올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겼을 때는 반대가 되는 겁니다. 이겼을 때는 어떤 사람을 전략적으로 도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느냐를 잘 판단해서 우리가 이제 뭐 후보로 모시게 되면 그럼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면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명은 출마를 안 할 것이고,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그리고 전략 공천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점에서 사실 그 지금 도의원분들이 도지사를 도전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있을 때 굉장히 좀 아까 말씀하신 행복한 고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쪽은
대선 외에 예. 다른 방법으로 도지사를 이길 방법이 있겠느냐 했을 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 도지사 후보가 내년 대선 이후에 결정이 되는 건가요? 예, 대선 이후입니다. 예. 대통령 당선자가 예. 아마 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예, 알겠습니다. 예. 물리적인 시간도 예. 부족합니다. 예, 예. 그리고 허양진 전 제주도총장님 도당위원장 권한대행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냥 당만 와서 정비하고 자리만 지키라고 영입은 안 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내년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같은 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아닌가요, 혹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예. 출마를 염두에 두고 지금 권한대행을 맡으신 거는 아닌 것으로 예. 예.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다만 이제 그 허양진 전 총장께서 권한대행을 맡게 되시는 과정에서 예. 그분이 이런 그 본인의 이제 그 소신을 밝히셨나 봐요. 예. 본인께서 이 제주의 보수의 재건, 즉 지금 보수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재건하고 이번 대선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예. 이게 이제 주된 이유였고 나머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듣지 못했습니다. 예. 혹시 허양진 총장 어떤 그 도당위원장의 어떤 정치 진입 예, 혹시 저희가 어떠십니까? 볼 때는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정치에 일정에 관심이 있어 왔고요. 그 송재원이 후원회장은 그 교수님들과의 사이에 친해진 예. 관계로 관례적으로 맡은 걸로 보고요. 일단 저희 당 정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대로 국민의힘에 들어간 것 같고요. 아까 뭐 보수의 제가 얘기했지만 뭐 능력도 있는 분이고요. 일단은 저는 나올 수 있다. 예.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동안 그 도지사 선거에서 뭐 한나라당, 새누리당 쭉 거쳐서 국민의힘 계열에서 계속 승리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번에는 우리가 도지사 선거에서는 이길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내년 선거도 또 계속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하시는지요? 자신합니다. 자신하는 예. 근거는 마땅한 후보도 없는 이번 대선에서 저희가 예. 이길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내년 지방선거도 예. 결국 도민의 우리 제주 도민의 마음은 늘 우리 그런 얘기하죠. 정치와 관련해서는 제주도에서 누가 되느냐가 전국적인 이 결과와 똑같이 이어진다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대통령 선거에서 저희 당이 승리를 하면서 도지사 후보에 대한 뭐 올바른 선택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도지사 선거에서도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양당 도당위원장들이 제주대학교 교수 출신이라서 교수 출신 위원장들이 어떻게 당을 꾸려가는지도 좀 재미있는 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추석 연휴입니다. 추석 민심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내년 설 민심을 잡아야 내년 대선 지방선거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도당 차원이든 각 후보 캠프 차원이든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도민이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는 뭐 이렇게 당원 몇 명 모집한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민이 아픈 곳이 뭘까? 지금 어떤 계층의 분이 어떤 분들이 제일 많이 아파할까? 그 아픈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다가설까? 정치적으로 어떻게 다가서서 정책화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통하고 자꾸 이렇게 소통하면서 이렇게 하면 또 그런 부분에서 의미를 부여받고 도민의 마음을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추석절이 그런 부분에서 한번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빠지시겠네요. 예, 맞습니다. 어떤 전략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우리 제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기를 돌아봤을 때 서로 반목과 질시가 굉장히 심한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만이 아니라 제주의 정치 환경 자체가 그렇게 반목과 질시가 됐던 것을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그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우리 강철남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군가 소외된 사람들을 보듬어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소외된 사람을 보듬어주는 정책을 표현을 할 때 소외되지 않았다고 지금까지 소외되지 않았던 사람과 소외된 사람이 또 하나의 또 대결 구도로 가는 그러한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번 추석은 그런 측면에서 다들 어려운 상황의 추석을 맞는 것이니 서로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정치인들이 도민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두 개의 선거가 있다 보니까 정치인들한테는 아주 바쁜 추석 연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양 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한 11월 초쯤에 다시 모셔서 시즌 3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